만약에 해경이 그 매뉴얼만 그것만 지켜서 구조를 했었다라면은 최소 304명이 그 사망하는 어떤 그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하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원고 2학년 4반 고 박수구영 군 아버지 박종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마치지 못한 진상규명 과제들 그리고 처벌에 대한 문제 항목별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아버님 모시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한 꼭지인데요. 해경의 구조 방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아버님. 예.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제일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어머니께서 책까지 한 권을 내신 게 있습니다. 꽤나 두꺼운 책입니다. 4.16 세월호 사건 기록 연구라는 아주 방대한 서적입니다. 저도 미처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두꺼워가지고 이 내용들을 판사가 좀 봐주기를 원했는데 판사도 아마 안 봤을 겁니다. 기록도 제대로 안 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판결 읽어보면 이 내용을 보면 되게 많은데요. 아버님 이 책을 내신 어떤 특별한 이유? 제가 2014년 9월 22일 날 가협 부위원장, 진상규명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습니다. 일기 특조위 위원 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 3월 초에 이제 중도 하차를 하고 본격적으로 기록을 모으고 검토하고, 근데 매뉴얼을 읽고 법령을 뒤지면서 검찰 수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새로운 진상 규명의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제 책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토탈 그 가족과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49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풀어서 써봤습니다. 예. 우선 앞서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날 당일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고통스러운데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10년을 계속 그 선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이 세월호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게 4월 16일 10시 8분입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수연이 엄마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회의를 그만두고 무조건 집으로 달려가서 수연이 엄마를 태우고 단원고등학교로 갔습니다. 4층 공당에 갔더니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학교 측에다 묻고 또 학교 측에서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한 11시 조금 전에 어떤 전원 구조 보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심하고 다 구조됐다 하니까 학교 앞에 편의점에 가서 생수 3병 딱 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니까 수연이 엄마가 학교 측에서 이거 전원 구조가 아니라 오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무조건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이제 진도로 향해서 내려가는데 MBC 라디오를 듣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뭐 이제 그 혼란을 보고 듣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 인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 구조된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진도 체육관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더 큰 아주 엄청난 어떤 그런 혼란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야, 이거는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로구나,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내 인생이 앞으로도 여기서 많이 허비되겠다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장례식을 4월 26일 날 치렀는데 그 다음 날 아들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어떤 동영상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이 진실을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로부터 이제 벌써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국정조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 2014년에 우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가지고 2번 검찰 수사가 있었고요. 당시에 감사원 감사도 했고 국회 국정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기특조위 사참위가 이 사건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뭐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기록을 이제 검토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정리한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왜 침몰시켰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침몰시켰는가, 세 번째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유가족을 사찰하고 미행하고 진실을 패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다섯 번째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편파 보도를 했는가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뭐 이런 것을 모든 자료를 모으면 상당한 부분 진실이 좀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 왜 구조하지 않았냐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고요. 특히 그 언론과 관련된 부분은 그 어떤 기관에서도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그 진상규명의 길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제 고소고발 대리인단 활동하면서 재판 방청 같이 나갔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전부터 10년 동안 뜨문뜨문 있었던 재판이라거나 사참이 조사하는 과정 회의 자리라거나 모니터링을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셨잖아요. 예. 예. 저 처음에 이제 그 2014년 7월 달서부터 이제 그 선장 선언 재판이 시작됐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어떤 진사규명에서 큰 역할을 좀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재판을 방청하고 구조특위 같은 데 참석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가족들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 다투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유가족들을 배려를 하긴 했었지만 방청만 배려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그 재판에 참여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뭐 좀 허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재판 시작할 때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 저 피고인들을 아주 그냥 엄벌해달라라고 했던 어떤 그 호소하는 거 그것밖에 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재판 방청 저도 갔지만은 우리가 신청하는 어떤 뭐 증거 열람 등사 신청 이런 것들 좀 거부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이 특히나 나와가지고는 다 부인하잖아요. 예. 그 변호인들은 엄청나게 이제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표현과 논리로 방어를 하고요. 견디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검사, 판사, 피고인들, 변호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글쎄 뭐 이 진실이 좀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에 다가가려 했으면 검사의 역할이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없습니다. 검사의 칼은 예리하지도 못하고 아주 날카롭지도 못했다. 그 결과가 재판부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특히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무죄 선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떤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지 않았냐라는 심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경지휘부 그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그 판사가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어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의 해경은 구조가 사실상 어려웠다. 물리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고 핑계 많이 댔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가요? 불가능했던 것 같은가요? 전혀 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 요것만 뭐 들여다봤는데요. 그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짧았던 것을 빼고 나면은 구조할 수 있는 조건은 최상이었었습니다. 만약에 해경이 그 매뉴얼이 요구한 방식 그것만 지켜서 구조를 했었다라면은 모든 탑승객들을 구조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최소 304명이 그 사망하는 어떤 그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 뭐 재판 관련해서 변호사들보다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은 아버님께서 더 잘 해주실 거예요. 사실관계 분석을 10년 동안 제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들보다도 사실관계는 더 잘 아십니다, 아버님께서. 그래서 특히나 이 해경 판결문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아버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세계 매뉴얼 중에서 한 개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습니다.